2026년 K리그에서 도입될 변화 중 하나는 아시아 쿼터 제도다. KBO는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선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아시아 국적 및 호주 국적 선수들이 대상이며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 리그에 소속된 선수 한 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 총 비용은 20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지만 10개 구단 모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에서 수준 높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본 리그 규모가 훨씬 커 1군 선수나 유망한 2군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대만 리그의 주요 선수들도 20만 달러 조건으로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구단이 일본 독립리그와 호주 리그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독립리그 출신으로는 지난해 시라카와 케이쇼가 SSG와 두산에서 활약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호주 리그에도 K리그 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선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호주 리그의 상위권 선수들은 싱글 A 등 메이저리그 구단 소속인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는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호주 멜버른에서 1차 캠프를 진행한 하나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대표팀과 3차례 연습 경기를 가졌다. 이 경기에서 출전한 일부 선수들이 K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나는 자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함과 동시에 호주 대표팀 선수들의 기량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14일 선발로 등판한 알렉스 웰스, 16일 선발로 나선 라클런 웰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쌍둥이 형제인 두 선수는 하나와의 경기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보였으며 하나 또한 이들의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웰스 형제가 등판하는 동안 하나 전력 분석원들은 이들의 구속과 구종을 철저히 관찰했다. 저완 투수인 알렉스 웰스는 메이저리그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볼티모어에서 뛰며 13경기, 선발 8경기에 나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6.60을 기록했다.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패스트볼 구속이 140km대 초반으로 빠르지 않았지만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에 주목받았다.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등 여러 구종과 안정적인 커맨드를 활용하며 하나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이날 하나 타선이 백업 선수들로 구성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알렉스 웰스는 현재 호주 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를 통해 영입할 수 있는 최상급 선발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문 하나 감독 역시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더라. 메이저리그 출신답게 강약 조절을 잘한다. 타자들이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다 보니 공략이 쉽지 않았다라며 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6일 경기에 선발 등판한 라클런 웰스 역시 좌완이다. 알렉스 웰스보다 변화구는 부족하지만 대신 더 빠른 공을 던진다. 최고 구속이 시속 144에서 145km 정도까지 나오며 패스트볼에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하나가 이들을 아시아 쿼터로 영입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더 좋은 자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호주 리그에서 기대만큼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본 독립리그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또한 구단 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하나가 이번 연습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이점을 얻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인생을 뒤바꾼 와이스 부부, 동료들까지 감동한 진심 이래서 코리안 드림이구나. 그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투수 이상규는 지난해 12월 중순 개인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야구 전문 트레이닝 센터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한 달간 훈련하며 투수로서 성장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자기 투자에 나섰다. 이곳에서 자신의 팔스윙에 적합한 스위퍼와 체인지업 활용법을 배웠다. 야구 외적으로도 얻은 것이 많았다.
특히 하나와 재계약한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연휴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훈련 장소가 와이스의 빈근 지역이어서 그의 집에 초대받았고 3시간 운전에 찾아가 와이스 부부 가족과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이상규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라고 하니 와이스가 집으로 초대해줬다.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준비해 갔는데 와이스와 그의 아내, 가족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줬다. 나도 보답하고 싶었고 한식 이야기가 나와 직접 요리를 했다며 웃었다. 이어 그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다. 야구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와 가족애를 경험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상규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긴 와이스는 지난해 6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에 왔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고 미국 독립리그 출신이라 기대치는 낮았다. 6주간의 단기 계약자로 스쳐 지나갈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랐다. 빠르게 적응하며 이닝 소화력을 보여줬고 6주 뒤 시즌 종료까지 계약을 연장하며 정규직이 됐다. 8월에는 최고 시속 155km 강속구와 예리한 스위퍼를 앞세워 일선 발급 투구를 펼치며 한화의 5강 도전에 불씨를 지폈다. 시즌 최종 성적은 16경기, 90일 3분의 2이닝,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 탈삼진 98개. 11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인정받아 한화와 재계약까지 성사됐다. 계약 조건도 최대 95만 달러, 보장 75만 달러로 지난해 36만 달러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와이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룩 역시 한국에 깊이 빠졌다.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뒤 SNS를 통해 애정 어린 한국 야구 관찰기를 공유하고 한국어를 배우며 화제를 모았다. 재계약 다음 날, 헤일리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와이스 부부 모두 코리안 드림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고 풀타임 시즌을 맞이할 올 시즌에 대한 기대도 크다. 새 시즌 와이스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포크볼이다. 커브와 스위퍼 등 우타자를 상대할 무기는 충분했지만 좌타자를 효과적으로 유인할 구종이 필요했다. 와이스는 비시즌 동안 포크볼 연습에 집중했고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스는 지난해 시즌 막판부터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하며 효과를 봤는데 문동주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문동주가 포크볼을 던진 이후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도 체인지업이 잘 듣지 않아 새로운 구종이 필요했는데 문동주를 보며 포크볼을 연습했다.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포크볼을 던지는 방법을 배웠다며 공을 돌렸다. 22세의 젊은 투수에게 배움을 구할 정도로 와이스는 성공을 향한 열정과 존중심이 남달랐다. 문동주도 다른 선수에게 구종을 배우려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와이스가 내게 포크볼에 대해 물어봐서 정말 고마웠다. 사실 나도 포크볼 경험이 많지 않지만 던질 때 느낌을 공유했다.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눈 건이라며 와이스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나도 기뻤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지만 가족처럼 느껴진다.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선수라고 말했다. 동료들에게 감동을 준 와이스의 진심은 한화 팬들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그는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대전 야구장에서 첫 시즌을 보내게 돼 정말 기대된다. 한화 팬들은 경기장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찾아와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다. 열정적인 한화 팬들이 신구장의 편안한 좌석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가 마지막으로 포스트 시즌에 오른 게 2018년이니 벌써 7년 전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가을 야구를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